특검이 말끝마다 김건희 씨가 거짓말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 특검 측에서 표현하는 거로 봐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런 사실 없다라든지 뭐 다른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진술을 일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지금 뭐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게 준 사람, 특히 이제 건설업체 회장의 자수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최재형 목사가 촬영했던 동영상을 보면 거기 선물 꾸러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뭐 누구로부터 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억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방금 김건희 씨 소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특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이죠.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내일 나오라고 어제 통보를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래서 다시 특검이 김건희 씨 측에 21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재소환 통보를 했다. 방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2시 구속 후 3차 소환이 되겠군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일단 김건희 씨가 내일 조사에는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뭐 자필로 뭐 서면을 냈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고요.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하다가 진술 거부권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전략적 변화가 있는 걸까요? 예, 저는 변호인단과 수기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말을 거의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일단 출석을 해서 특검과의 어떤 조사 과정에서 특검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물증을 내놓으면서 상당한 카드를 보여준 거는 또 사실이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는 별 얘기는 안 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 두세 명의 변호인단은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검이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얘기는 아마 이 관련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특검의 카드를 상당 부분 파악을 한 그런 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검과의 어떤 법리 논쟁에서 일단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검에서 이러이러한 지금 이 칼을 들고 앞으로도 공격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른바 전략회의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이 스탠스가 크게 작용을 한 것이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뭐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특검 조사에 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국민의 도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너무 멀리 왔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특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증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차 부인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특검 관계자가 말끝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거 말끝마다라는 얘기는 동네에서 친구끼리 다툴 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말끝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특검에서 할 그 용어 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논리적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그런 그 접근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 대부분의 거짓말이다. 그래서 특검은 지금 뭐 이러이러해서 다시 한번 더 정밀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되지. 말끝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것은 특검, 이른바 공직에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언어라고는 저는 그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동아일보
보도가 공식 브리핑 내용이 아니라 아마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언어가 기사로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2번 정도 출석을 해보니 더 답변하면 불리해지겠다 이런 판단일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같으면 말끝마다가 아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을 것도 같은데 예. 사실 본인이 그 구속 전 8월 6일 날 첫 출석에서는 일단 소환에 응하는 성심성의껏 소환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 그거를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영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그 목걸이 건에 대한 거짓말과 위증으로 결국엔 본인이 자충수를 둬서 구속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말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목걸이에 대해서 홍콩에서 구입한 가짜인데 너무 똑같아서 샀다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또 그 말 끝에 사실 그게 뭐 브랜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말도 육하원칙이 맞춰서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 해놓고도 제대로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속된 이후에 2번의 조사에서는 아예 변호인들이 특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조사에 2번 응했는데 차제에 본인이 김관진 씨가 진술하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라는 전략을 저는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한두 마디씩 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었을 수 있겠다, 진술 자체가. 그래서 본인 도움이 안 되니까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가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건강의 이유를 들어서 부창부수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